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제 201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한국사 영역을 한번 이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시면은 다음 보고서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 적혀 있는데 주먹토끼라든가 아니면 동굴, 바위, 그늘 쪽에서 막집에서 살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이 시기는 구석기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정답은 3번인 걸 알 수 있고 2번 문제를 보시면은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찬 시드기 거느린 수군이 기블포에서 서린기가 이끄는 군대와 싸워 이겼다. 나단 정책 말하는 거죠. 정답은 3번이고 3번을 보시면은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주에서 동으로 2,000리 밖에 위치하며 남쪽은 신라와 맞닿았다. 동쪽은 바다에 닿고 서쪽은 거란과 접하였다 라고 적혀있고 이 나라의 왕들이 학생들을 자주 파견하여 고금의 제도를 배우고 익히게 하더니 드디어 해동성국이 되었다. 결정적인 이 나라 영주만 봐도 뭐 어느 나라인지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거란과 접했고 신라와 맞닿았다 라든가 해동성국이라는 힌트가 나와 있죠.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발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발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바로 고구려 유민이 건국에 참여하였다.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죠. 4번을 보시면은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금동 위록 보살 방가사유상과 고류사 목조 위록 보살 방가사유상이라든가 담징이 종이와 먹을 이제 제조했던 사실을 기록한 서적을 전시한다라고 적혀 있죠.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 삼국시대에 있던 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누구에게 일본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영향력을 이제 파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러면은 삼국과 가야 문화의 일본 전파, 정답 4번이 됩니다. 5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교사의 질문에 대한 이제 학생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삼별초와 관련된 유적지 모습이다. 삼별초 활동에 대해 말해볼까요? 는 대모항쟁을 전개하였다. 1270년경에 개경으로 한다하려고 하자 삼별초가 강화도, 진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주도까지 이렇게 옮겨가면서 대모항쟁을 하였죠. 근데 이제 삼별초의 성격이 딱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여기 나오는 대모항쟁을 전개하였다라는 게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성격이고, 두 번째 성격으로는 사실상 이거는 이제 대모항쟁이라고 보지 않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 입장이 이제 다른 입장이 뭐냐면은 사실 이 삼별초라는 것도 어쨌든 군사기구인데 왜 대모항쟁,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몽골하고 계속적으로 전쟁했을 때 왜 삼별초는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았냐라고 보는 입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 같은 경우에는 막상 이제 1270년경에 개경으로 한도하고 이제 무신 정권이 무너지려고 하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삼별초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이런 모든 권리가 다 박탈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런 권리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이제 몽골하고 싸운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두 번째 입장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첫 번째 이게 어쨌든 삼별초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점이 있다는 거, 시점이 아니라 시각이 있다는 거를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같은 경우에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려 말에 활동한 신진사대부에 대해 말해보자. 향리의 자제들이 많았고 주로 과거를 통해 간직에 올랐다.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고, 이거 나왔으니까 뭐 그 외에 신진사대부 나오려면은 저 검은 세력의 행포를 비판했다. 신진사대부 세력들은 이제 고려 시기 거의 말 정도에 등장을 하기 시작했죠. 뭐 신진사대부 같은 게 보통 우리가 공민왕 때 공민왕이 이런 자주개혁 정책으로 인해서 많이 뽑히게 됐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공민왕이 죽고 한 1373년인가 해가지고 이제 1370년대 돼가지고 공민왕이 죽거든요. 약간 이제 위축되다가 또 위축된 거는 이제 1368년경에 명나라가 이제 건국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명나라가 요동 쪽 지역을 차지하려고 하자. 그때 이제 신진사대부에 잠깐 위축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위축됐다가 아시다시피 이성계가 이렇게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신진사대부 세력들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안에 이제 온건파하고 급진파로 나눠지게 된 거고, 어쨌든 그래서 신진사대부들은 건문세족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쵸 등장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뭐 강무 개혁을 주도했다는 이미 뭐 고종 거의 이제 조선시대 고종 대학이 나오는 이런 1897년도에 나왔던 하나의 개혁이고 하백회의에 참여한 것은 뭐 당연히 이제 보통 뭐 송골이라든가 뭐 이런 세력들이겠죠. 진골 이런 세력들 청해 문물을 수용하는 것을 이제 주장했다. 이건 이제 북학파 세력들 신진 사대부 같은 경우가 조선시대에 와서 양반 사대부들이 된 건 사실인데 그 양반 사대부 중에서도 보통 이제 훈구파나 아니면 살인파로 나눠졌고 특히 살인파와 훈구파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어쨌든 성리학을 중요시했고 그리고 또 청나라와 같은 아마 오랑캐 세력들이 등장했다면은 그렇게까지 막 그 달갑게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4번도 맞지 않는 소리고 어차피 항무지 개강권에 대한 일본의 요구를 저지했다.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 그러니까 거의 대한제국시대 때 보한회라는 이제 하나의 단체가 등장해서 항무지 개강권을 이제 저지한 거고 사실상 이제 뭐 신진사대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7번에 밑줄친 우리나라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태조께서 통일하신 후에 외관을 두려고 하였으나 초창기였으므로 미처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청컨대 외관을 두십시오 라고 적혀있고 우리나라는 봄에 연등회를 열고 겨울에 팔관회를 두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결정적 힌트가 나왔던 게 지금 연등회와 팔관회가 나왔죠. 자, 이렇게 불교 행사를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개최한 거는 고려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삼국시대에도 있긴 있었겠지만 그렇게까지 기록이 남아 있는 건 아니고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숭불억불 숭불억불 아니라 숭유억불 한마디로 말해서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했기 때문에 이런 연등회라든가 팔관회와 같은 불교 행사가 일어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고려시대에 있었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청룡청, 뭐 어영청 이런 같은 경우에 훈련도가 말하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역분전 지급한 게 저 태조 왕건 때 이제 신하들에게 이제 토지를 나눠주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 역분전이었고 나중에 이제 뭐 시정정식과 경정정식과 개정정식과 이러한 체계적인 이제 하나의 토지 분급 정책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백동화를 발행한 것 또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한제국 시대 때 거의 발행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이 아니라 조선시대 후기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상평 통보를 이제 주조하였다. 이것도 이제 조선시대 후기 이건 그러니까 이 백동화 같은 경우에 개항기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평 통보 같은 경우는 1678년 숙종 때 주된 거기 때문에 아니고 독서 상품가 같은 경우에는 통일신라 원성왕 때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8번 보시면은 제4대 국왕이고 농사직설이라는 하나의 힌트가 나와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칠정산, 상강행실도 그 다음에 의정부 서사제와 같은 큼지막한 업적들이 있습니다. 그럼 세종대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세종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뭐 웬만한 거 다 나왔으니까 한 가지밖에 안 나왔죠. 한 가지가 그죠 훈민정음 뭐 관련된 내용일 텐데 뭐 훈민정음 없으니 그 외에 나머지 것들 사권 육진을 설치했다. 김종서를 보내서 이제 사권 육지를 개척했죠. 그러니까 1번이 되는 겁니다. 강동 육조 같은 경우에는 세종이 아니라 이제 강희 서희 말하는 강희가 아니라 서희 동북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관을 말하는 거고 백동사 정계비를 세운 것은 숙종 때 조선시대 숙종 때고 상간 청간부를 공격하였다. 이거 다 공민왕 때니까 정답 1번이 되는 거죠. 9번 보시면은 양민에 군포 부담이 없다고 들었소. 이제부터 군포를 한 필씩 납부하는 땡땡을 시행하여 양민의 부담을 줄이시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래는 두 필을 냈었죠 군포를. 근데 한 필로 이제 딱 정해졌고 그 다음에 지주에게 결적을 부과한다라든가 오염세와 선박세 등을 국가재정으로 돌려 보충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라고 나왔으니까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용조 때 시행했었던 균역법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진대법 같은 경우에는 고국천황 때 우리가 고구려 때만 이제 했던 거고 가천법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뭐 조선시대 초기 때 있었던 하나의 이제 토지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영등법 같은 경우에도 조세를 개혁한 거죠. 원래는 연분구등법 그다음에 전분육등법 해가지고 세종대왕 때 시행됐는데 이 전분육등법이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분에 대한 이제 육등법하고 이런 것들 애로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개혁을 해서 나타났던 게 영정법인 거고 직접법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조선 초기 때 있었던 가전법이 수신전과 휴량전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계승 이제 가산화가 되다 보니까 이걸 이제 막기 위해서 네, 세종 때 시행했던 정책이 직전법이었죠. 더 이상 이제 지금 현직에 있는 관료들에게만 토지를 나눠주고 은퇴한 관료들에게는 토지를 나눠주지 않는 그런 정책을 바로 직전법이라고 했고, 그런 직전법에서도 약간 좀 토지를 걷는 방식 자체가 좀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직접법 내에서 하나의 토지를 걷는 방식을 바뀌었죠. 그게 바로 간수간급제가 승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되는 거고, 10번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장을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 유영헌 나왔고, 그 다음에 정약용 나왔으니까 조선시대 후기 때 등장하는 실학자들이랑 할 수 있죠. 그러면 정답이 바로 나다시피 4번이 되는 겁니다. 특히 유영헌이라든가 정약용 이 선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농업을 중시하는 그런 실학자들이었고, 그다음에 유소원, 홍대용, 박재가, 박지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상업 쪽을 좀 더 중시하는 그런 이제 실학자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 같은 경우에는 다음 정강에 발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보시면은 대원군을 즉시 귀국하게 할 것, 문보를 폐지하며 이제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할 것, 지조법을 개혁할 것, 그다음에 재정은 모두 호조에서 가달할 것. 지금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왔는데 보시면은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즉시 기굿하고 그다음에 지조법을 개혁할 것, 그 재정은 모두 호조에 가달할 것 나왔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1884년경에 나타났던 이제 그 이제 갑심정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갑심정변이 나타났던 게 정답은 마가 5번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대원군이 즉시 기고탈 것이라고 내용을 보면은 1882년경에 이제 이모군란이 발발하게 되고, 이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 청나라군이 이제 그 뭐냐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 이제 흥성대원군을 이제 그 데리고 갔던 게 청나라가 이제 데리고 갔었고, 그래서 이제 아마 갑신정변 때 대원군을 다시 즉시 귀국해라라는 내용이 나왔다는 거. 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 내용 같은 경우 이것만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이제 그 갑신정변 때 뭐 김옥균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이런 내용들이니까 이거까지 다 숙지해야 하니 아마 이것도 3점짜리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12번 보면은 이 법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김홍짐이 내각이 되었고 공산노비 제도를 폐지할 것라든가 남녀의 조언을 금지할 것 등이 나왔다. 이 법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가보개혁을 말하는 거죠. 가보개혁에 관한 내용을 옳은 것은 서원 정리는 말이 안 되고 흥성대원부터 했던 거고, 정인성 개통은 이제 인천하고 했던 내용이 1899년경에 전시가 제도는 고려시대 때니까 말이 안 되고 가부의 재가를 허용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13번 태양제를 복위시켜라, 외교권을 돌려놓아라 라든가, 그리고 또 군대 시설 자유를 회복해라, 그 다음에 13도 청위군 뭐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진공 작전의 결과를 알아본다. 정답 1번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정미의병 말하는 거거든요. 정미의병이 사실상 서울 진공 작전을 하려고 했지만 일본군으로 인해서 이제 결상 이제 실패로 끝났고, 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남한 대토불 작전까지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정미의병 같은 경우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14번 밑줄체 신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피고인은 장인한 등이 한국의 독립과 자유를 방해하는 스티븐스를 저격했으니 그야말로 애국지사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보시면은 장인한 등이 한국의 독립과 자유를 방해, 장인하고 전명훈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 때문에 일본에 저항한 사람들이 피고인이 양기탁하게 발행하는 신문 같은 경우 대한미를 신보니까 아마 국채보상 운동과 같이 나오면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최초로 발행된 순 한글 신문 아마 독립신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뭐 한성sun부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간지 역할을 하였다. 이거는 뭐 어차피 대한민국 신보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조선 총독부의 문화 통치 방침에 따라 창간되었다. 어차피 뭐 대한민국 신보는 1910년 이전에 만들어졌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을사늑역의 부당성을 논한 시일야 방송 대국이 제기되었다. 이거 아마 항성신문인가 그때 거기서 제기된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죠. 15번 조선 총독부는 현재 땡땡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증상량보다 일본이 당한 양이 많다. 라고 나왔으니까 뭐 가 같은 경우에는 산미 증식 계획 말하는 거죠.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 신족보안 같은 경우는 1920년 10월 대규모 일본군이 북로 군정서의 근거지로 쳐들어왔다. 지금 보면은 이후 독립군은 천보산으로 이동해 다시 일본군과 싸웠다.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북로 군정서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떤 게뭐 백운평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실상 몰라도 되고 1920년 10월에 북로 군정서라는 근거지에 쳐들어왔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청산리 대첩이라는 걸 할 수 있죠. 북로 군정서 같은 경우에는 김자신 장군이 이끌었던 하나의 이제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말해 사람들이 백운평이라든가 천수평이라든가 어랑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천보산이라 이런 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까지 다 하려면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고 북로 군정서가 김자진 장군이 이끌었던 하나의 군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1920년이라고 적혀 있죠. 가의 활동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우리는 독립운동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국민대표회의에 참석했다. 자, 국민대표에 참석했고 땡땡땡은 민족대표 33인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가 같은 경우에 뭐죠? 자, 한마디로 3.1운동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대성학교 대한장학이 아니군요. 국민대표회의에 잡혀있으니까 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대일선전 보고문을 발표했다. 약간 이거 제가 잠깐 이제 다르게 생각했네요. 대성학교 그 대성학교라든가 오산학교 같은 게 신민회고 대한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이 없고 정부의 선언을 발표했다. 이거 신간회와 관련된 내용이고 분화로도 운동은 이거 조선 동아일보와 관련된 내용이죠. 가에 들어갈 이제 내용을 옳은 것은 땡땡땡은 주요 내용 정부가 사들이는 농지, 뭐 분배하는 농지 대급의 상황 방법 나왔으니까 가에는 하다시피 농지 개혁법 말하는 거죠. 이승만 정부 때. 19번 같은 경우에는 제 1960년에 마산, 서울 등에서 학생식이 일어났다. 부정과 뭐 이런 부정 선거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볼 수 있다시피 가 같은 경우 4.19 혁명이니까 3.15 부정 선거가 원인이 되었다. 2번이 되는 거고 20번 같은 경우에는 1972년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이 성명은 분단 이후 남북 간 최초로 통일한 관련된 사항으로 합의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그 7사 남북 공동성명 말하는 거죠. 3대 원칙이었던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 정답 5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풀이를 해봤는데 뭐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뭐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한국사 영역을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